과거 그리스 조각상들 보면은 나치의 조각상들 보면은 혹시 성기를 좀 유심히 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안 나는데요? 포경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잘 모르시죠? 안 돼 있었나? 네, 실제로 그리스든 로마든 그 당시에는 포경 수술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봤었고 실제로 근데 그 당시에 포경 수술이 지금이랑은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이제 하는 어떤 그 당시 종교적 행위는 지금처럼 비뇨의학과에서 행하는 포경 수술이랑은 달리 성기의 표피 끝만 살짝 자르는 행위로 행해졌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게 밀라라고 하는데요. 브릿 밀라라고 하는데 그런 행위를 원래는 이제 이게 그런 식의 방식으로 수술하는 게 이제 원래는 할례 방법이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 가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포경 수술과 비슷하게 귀도 전체가 노출되는 방법으로 바뀌는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그 당시 이제 로마나 그 그리스 그때 이제 그 나라들의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까 유대교인들은 할례를 받기 때문에 그 포경 수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그리스나 고대 로마 같은 경우는 포경 수술을 굉장히 부정적이고 금하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리스와 로마 같은 경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아름다움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어떤 문화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몸에 어떻게 그렇게 포경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그리스 조각상들 보면은 나치의 조각상들 보면은 혹시 성기를 좀 유심히 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안 나는데요? 포경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잘 모르시죠? 안 돼 있었나? 네, 실제로 그리스든 로마든 그 당시에는 포경 수술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봤었고 실제로 이제 셀레우코스 국가라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왕국 이후에 헬레니즘 문화를 계승한 그런 어떤 왕국인데 그때 이제 안티오쿠스 4세 때는 실제로 포경 수술을 시킨 어머니의 경우는 십자가형에 처하거나 투석형에 처하기도 했어요. 그 자녀를 포경 수술을 시킨 어머니를 처형을 할 정도면은 그 어머니께서 그걸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렇죠. 왜? 어머니가 유대교였겠죠. 아, 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셀레우코스 왕국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그런 어떤 유대교의 할례나 이런 것들을 좀 억제하는 그런 정책이라던가 네. 그런 거로 인해서 그렇게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법을 그렇게 만든 경우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로마 이제 기원 후 70년에 이제 로마 황제가 베스피아누스라는 황제였는데 그 황제의 경우에는 실제로 포경 수술한 남자에게서 세금을 걷는 그런 정책까지 했었어요. 그걸 이제 로마어로 피스쿠스 주다이쿠스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번역해 보면 피스쿠스는 세금이란 말이고 주다이쿠스는 이제 유대라는 의미니까 유대인한테 걷는 세금이라는 의미예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포경 수술하면은 거의 유대인에게만 주로 이제 아이덴티티처럼 이게 행해지는 행위였던 거죠, 그 당시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왜 포경 수술이 처음에는 할례에 처음에 이제 행해졌던 거는 처음에 끝에만 이렇게 잘라낸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귀두가 완전히 노출이 되게 된다는 계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과거에 이제 유대교인들 중에 이제 고대 그리스나 이런 데 이제 운동 경기나 이런 거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뭐 운동 경기는 옷을 다 벗고 했어요. 근데 이제 옷을 벗었는데 포경을 한 거를 사람들이 보면은 실제로 그거에 인해서 차별이라던가 멸시를 받거나 핍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포피를 땡겨가지고 포경 수술을 안 한 것처럼 묶어주는 그런 행위를 했었다고 해요. 실제로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거가 계속 그렇게 진행되니까 유대교의 장로들이나 원로들이 그걸 굉장히 안 좋게 봤죠. 본인들의 이제 유대교만의 아이덴티티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포경 수술을 다시 그렇게 포피를 덮어서 묶지 못하게 완전하게 지금처럼 자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꿔주는 계기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포경 수술의 방법이 그렇게 바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바뀐 포경 수술의 그 행위를 이제 그 페리에라고 합니다. 그럼 궁금한 이 유대인들 안에서도 포경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까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할례를 받는 게 맞지만 이제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초기 기독교가 탄생하죠. 이제 초기 기독교를 이제 이방인들한테 포교하는 과정에서 딜레마가 생기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방인들도 이제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시켜야 되는데 포경 수술을 율법에서는 포경 수술을 이제 하라고 하지만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을 때 포경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어떤 딜레마가 생기게 된 거죠. 실제로 성경의 갈라디아서라는 데서 그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명시를 해요. 할례가 하고 안 하고가 실제로 기독교를 개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의 그런 어떤 그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초기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포경수술이라는 행위가 갖는 장벽을 낮춤으로써 좀 더 포교의 범위를 좀 넓힐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쵸. 보여지죠. 혹시 이게 사실은 뭐 그림도 아까 보여주시고 했는데 안전상의 문제는 없었을까요? 이 수술이 사실은 그 당시, 염증이라든지 예, 그럼요. 그 위험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생 후 8일째 되는 날에 포경 수술을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지켰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위생상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수술한 것도 아니고 그쵸. 지혈을 할 수 있을 만한 뭐 도구나 이런 것도 갖춰지지 않았을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 케이스도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뭐 안전상이나 감염, 염증 이거는 정말 뭐 생각을 굳이 하지 않아도 당연히 위험한 일일 수 있는데 그만큼 종교적인 힘이 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그래서 포경 수술이 이렇게 의학적인 목적보다는 주로 종교적이고 이렇게 의례적인 목적으로 많이 행해지게 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랬던 포경 수술이 근현대화 가지고 어떻게 의학적인 목적으로 이제 행해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인류사에 있어서의 끼친 영향, 뭐 전쟁에서에서도 이제 끼친 영향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 2부에 또 재밌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사실- 제가 사실 이제 처음 찍는 거라서 너무 지금 버벅거리고 지금 좀 이상할 것 같아서 걱정인데 좀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2년 전에 비뇨의학과 의사 편에서 잠깐 출연을 하시고 2년 만에 다시 그러니까 출연을 엄밀히 하셨는데 말하면 지금 처음은 아니죠. 제가 이거 찍는 게. 아니 저도 하여튼 뭐 이번 영상을 촬영하면서 좀 새로운 내용도 알게 되고 사실 이 역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이 평소에 뭐 이렇게 가질 생각을 별로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에 이어서 또 최근까지 어떻게 쭉 되어 왔는지도 또 준비를 또 해주신다고 하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포경수술의 역사 2편에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비정상 토크 이번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